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그 3주차에 이어 4주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코로나의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있죠?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간간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자, 좀 아까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본 거는 지금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AI 중심대학이 되면서 그 중심대학이 된 그 프로그램을 이제 10월 중순쯤에 로봇 경연대회, 드론 경연대회, 유튜브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그 AI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일종의 예고 영상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고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있는 센터에서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각 방송사, 언론사에다 보내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드론에 참여를 좀 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내용들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팀별로 어떻게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양성이 있는데 다음 주의 경우는 이제 5주차죠. 5주차 때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줌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그 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하는데 이제 팀별로 발표를 해도 되고 또 개별로 발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개별로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팀별로 발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 시간적인 여력도 있어야 되고 또 준비의 상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어찌됐든 간에 이제 PPT 형태의 유형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줌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주차 때는 이제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서 한번 팀별 구성하는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5주차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수업들을 전부 다 줌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주차에 PPT에 있어서 시청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HGTV 시스템의 핵심만 여러분들이 지금 총 정리를 좀 해줬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끌어가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PPT의 상황입니다. 시청각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PPT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자, 시청각의 지금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 정보의 수용량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다듬느냐라고 하면 시각적인 자료가 83%를 우리의 이 사람의 감각이 받아들이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11%, 3%, 촉각은 2%, 미각은 1%의 정보를 갖다가 얻어낸다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들은 83%의 그 정보를 수용하는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청각, 시각과 청각이 거의 94%를 차지하죠. 후각과 촉각과 미각은 아주 디테일하거나 그럴 때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라.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그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도표예요.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10분 정도 될 땐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 좋아요.
대부분 다 거의 80% 90%가 첫 도입 부분에는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20분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다운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시청은 80% 70%까지 유지가 되고 나머지 그림으로만 바라보는 거의 경우에는 20%까지 다운이 돼요. 20% 120분 되면 거의 보지 않는다는 거 봐야죠. 말로만 설명하는 거는 120분 가면요 거의 안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억에 대한 추이를 교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시청각에 대한 말과 그림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사운드와 시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집중 기억력을 유발시킨다. 이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120분. 그리고 120분 이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집중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컨텐츠들이 대부분이 다 영화도 120분 이내에 끝나잖아요. 140분 정도가 될 정도나 150분 정도 되려면 아바타나 그 웅장한 그 버라이트에 돈 엄청 들여서 만든 웅장함들이 존재를 해야만 150분씩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페라라든지 음악의 긴 연극은 60분이나 15분 되면 90분이면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또 본단 말이죠.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성공률에 비교를 해보면 시청각 도구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8%의 성공률을 보여요. 38%. 그러니까 시청각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은 다음 주 주말 때 발표할 때는 PPT를 만들 때 여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주면 활동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정말 염두에 두고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시청각 자료가 전체적인 흐름에 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시청각 사용을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67% 2배 정도의 성공률로 업데이트 된다. 대단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죠. 계속 이어서 자 그러면 시청각 매체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자 한번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키워볼게요. 자, 여기로 너무 많이 키우면 또 나가니까. 자, 빔 프로젝트 장점은 전달력이 높고 전문적으로 인지가 된다. 단점은 좀 비싸다. 그리고 첨단 시설이 필요한다. 청중이 많이 있을 때 사용되어진다. 장단점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설득력과 집중도가 엄청 높아진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촬영해야죠. 비디오를 만들어야죠. 그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뭐 서로 양방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활용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는 고품질이고 전달력이 높다. 슬라이드는 비용과 시간이 나름대로 든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다수다. 그 다음에 OHII 저가 다루기 무지하게 쉽다. 뭐 필름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부분들인데 표현력이 한계가 있다. 정적이다. 대신 사람이 적게 있는 소수의 활용이 되어진다. 또한 하드보드지나 차트 편리하고 이동이 간편하다. 장점은 그래요.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죠? 그 다음에 모형이나 실물, 인상적이다. 엄청 인상적이죠. 모형 실물을 갖다 놓으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현실적이니까. 이동이 불편하고. 준비하는데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이트보드. 편리하고 저렴하다. 쓰는 시간과 필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에 사용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각 시청자의 시청각 도구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청중의 규모,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사전에 알게 되면 이 총 7가지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정말 잘하는 프레젠터는 내가 해야 될 장소를 미리 알고 미리 아는 장소의 사전조사와 장비 시스템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아주 성공률이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은 빔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죠. 최근에는 이제는 이제 빔 프로젝트가 기본이 되었어요. 그 기본으로 하고 비디오나 하드보드 모형은 보조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시설이 좋아져서 아까 말한 슬라이드나 OHT 이런 거 하드보드지 아니 화이트보드 사용하고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들은 이는 9세대의 유물이 돼서 그런 걸 갖고 나가면 이미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이제 비디오나 하드보드나 모형을 빔 프로젝트 사용의 보조물로 사용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많다. 그게 현재 추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플러스 알파 비디오에 대한 시청각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인 시청각 매체를 계획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엔 슬라이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슬라이드 디자인. 디자인은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를 디자인을 위해서 막 학업 다운 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 본 앞에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 바꿔놓은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리를 바뀌죠. 자, 이번엔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다 다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야 PPT에 관련된 부분에 슬라이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보여주는 황당행입니다. 이번에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의 원칙은 적절해야 된다. 적절해야 돼요. 튀지도 말고 화려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저질스럽고 저어야 되는 거나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상쾌하게 깔끔하다는 거죠. 디자인은 프레젠트의 상황과 청중과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을 정말 적절해야 된다는 말. 또한 명확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메시지의 논지를 명확히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되는지 한 장 슬라이드에 한 가지의 핵심만 담도록 해라. 한 가지만 담아야 돼. 두세 개 담으면 흐트러진다는 거죠. 두세 개 담고 한 가지만 다뤄라. 한 페이지에. 또 한 페이지의 슬라이드에는 1분 이내야.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안 돼. 1분 이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텍스트는 5에서 8줄 정도로만 제한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껴진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슬라이드의 배경인 기본 디자인은 일괄되게 사용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준 게 있죠.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 보여줬던 이거하고는 다른 거를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른 걸 보여줬죠. 이렇게. 지금 이제 바꾼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꾼 거 나머지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져서 이제 바꾼 걸 보여주니까 또 오히려 쭈글쭈글한 면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진행해 볼게요. 계속. 일관되게 한 가지로만 해라. 처음에는 뭐 이걸로 했다가, 예? 다음엔 또 뭐 이걸로 바꿨다가, 방금 어느 걸로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이걸로 했다가,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로 일관되게 한번 볼게요. 이게 적절하게 맞는 것 같죠? 자, 이거 모든 디자인은 감성에 대한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고 느낌이 오는 게 정답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물어본다, 물론 물어봐야겠죠. 물어본다 하더라도 내가 오는 느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제목 자리는 일정하게 높여줘야 된다. 일체 높이 그냥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큰 사이트는 여기 있으면 계속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작은 사이트는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고, 크기도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잘 맞춰줘야 돼요. 어느 건 크고 작고 들쑥날쑥하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픽이나 클립 아트도 사이즈나 타입이 일정해야지 적절하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강의 내용들은 PPT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디자인하고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지는 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명했던 PPT보다도 더 중요한 디자인의 효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 가면서 오늘은 좀 외우는 정도로 해가지고 PPT를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이 업계의 기획 제작 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 PPT를 통해서 많은 수주를 받고 이 성공 여부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회 나갔을 때 배우지 말고 여기서 터득을 한 후에 사회에 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회사 어느 일 가든 간에 참 제대로 배웠네 녀석 괜찮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가끔씩 이 PPT를 해갖고 제출하는 과제물이 있는 애들 중에 학생들 중에 딱 보면 괜찮은 친구 되게 많아요. 의외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 잘 돼 있어 그런 거죠. 또한 폰트, 글씨 폰트나 사이즈들은 정확히 한데 가급적 본문은 28포인트 이상 28포인트 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게 몇 포인트인가 볼게요. 몇 포인트냐? 16포인트예요. 이거는 이제 강의용이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지만 가급적 본문은 28 정도로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28포인트로 28 한번 나올게 28 어느 정도가 이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PT 공공치일 때 지금은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16포인트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그리고 빡빡하게 돼 있으면은 그거는 PPT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끌고 와서 붙였구나 느낌을 받을 거죠. 나도 여러분들 초반에 PPT를 만들 때 막 끌고 와서 그냥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강의도 준비하고 바빠 죽겠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제목은 36포인트를 사용하면 좋다. 타입은 굴림체 등 몇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해라. 굴림체. 이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굴림체를 갈아 모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제약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굴림체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굴림체라는 형태의 유형이 PPT에 적절한 글자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글자체를 굴림체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문장의 패턴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패턴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패턴 이렇게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동일한 것 같죠 많이? 네. 자, PM으로 성공하는 방법.
프로젝트의 관리 능력을 익힌다. 비판의 의용을 수용해야 된다. 이제 변형이죠. 또 새로운 절차 방식을 잘 수용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 능력을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게끔 익혀야 되고 유머 감각에 대한 부분들도 유지가 돼야 된다. PM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다가 단락부 패턴을 설명해 준 예예요. 자, 역동적으로 해봐라. 자, 아까 말씀 것처럼 36포인트, 26포인트로 사용하게 되면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들도 일반 우리가 문어체나 사용되어지는 소설에 사용되어지는 글자체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너무 약해 보여서 강력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자극적인 그림, 인상적인 그래프, 판타지 같은 테크놀로지, 다양한 동영상과 소리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응할 수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도나 거기에 포인트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들으시고요. 기억해 두기 바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해화를 시키는 거죠. 키워드를 추출하는 1단계 방법. 자, 이걸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는 1단계 방법. 키워드 추출. 타겟 프로파일을 확인하자. 20대와 30대의 부유층이 시간적으로 경쟁적으로 여유가 있고 문화적 취향의 소비를 지향해 보인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타겟 프로파일을 20, 30대의 부유층 딱 끊어버리고 시간 경제 활용의 여유, 문화 취향 소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타겟 프로파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키워드 추출에 대한 방법들이에요. 키워드 추출. 1단계를 키워드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PT를 만들 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을 긋고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 키워드를 뽑아내세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키워드화 시킨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도해 패턴을 적용시키는 거죠. 도해.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도해 패턴. 자, 이거를 부유층 그 다음에 20, 30대 이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림으로 도표를 하는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다. 3단계는 디자인을 통해서 정교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타겟 프로파일 딱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통해서 정교화시키는 거죠. 문화적 취향 소비, 시간적 경제적 여유, 20대 30대 부유층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렇게 돌출되었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도표화 시켜서 도의 패턴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 앞에 1번과 2번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3번이 3단계인 디교인 적용화가 돼서 20, 30대 부유층 타겟 프로파일 소비자의 취향 소비 시간적 여유 이런 식으로 정교화된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1교시 시간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여러분들 변동을 하겠습니다.